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자, 공공임대주택은 단독먼지가 2번 났기 때문에 조금 비중은 약하지만은요, 종합문제를 낼 적에는 지문이 늘 안 빠지고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꼭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책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있죠. 정책에서 그래프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프는 가능한 공부를 할 적에 그래프 없이도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책에서는 그래프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단기효과, 2번 장기효과. 이제 필요하죠. 단기는 수요다 공급이다. 수요. 장기는 뭐지? 공급. 정책하게 되면 무조건 뭐 단기 장기 하게 되면 이렇게 수요 공급을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부터 그래프 없이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은 자, 약간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강의 노트 보니까 또 왼쪽에 약간 여백이 있죠. 여백이 좀 좁기는 한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그림을 좀 그리시라고 제가 여백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림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림 좀 잘 그리셔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을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먼저 네모가 뭐냐? 사적 임대주택입니다. 사적 시장. 그러면 당연히 사적 시장은 임대를 비싸게 받잖아요. 얘들은요, 임대를 비싸게 받아. 그러면 임차인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개입해서 이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요. 그럼 얘는 임대료가 비싸다, 싸다? 싸다. 싸다. 그럼 숫자를 볼게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1000세대 지었대. 1000세대를 지었대. 그럼 얘는 새집이잖아. 임대료가 싸요. 그러면 얘는 이제 헌집이지.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비싸잖아요. 그러면 여기 살는 사람은 이렇게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이사합니다. 그것도 아주 활발하게. 발빠른 사람들이 먼저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이동?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임차인들이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얼마큼 이동할까요? 1000세대 지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000세대가 빠져나갑니다. 금방 옮겨가 버립니다. 싼 쪽으로. 그러면 활발하게 이동하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지. 그래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한마디로 탄력적입니다. 아주 탄력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 그러면 이제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니까 임대주택의 이중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동하니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동하는 만큼 뭐지? 수요가 감소한다. 빠져나갔잖아요. 1000세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수요 감소. 그럼 수요가 감소되는 만큼 그것만큼 사적 시장은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임대료가 하락하면요. 사적 시장은 공급이 증가될까요? 감소가 될까요? 네, 감소. 재미가 없지. 공급 감소. 다시. 사적 시장 공급은 감소가 되지만 유의할 점은요. 사회 전체 공급입니다. 자, 전체를 보게 되면 한눈에 보세요. 1000세대 지은 만큼 1000세대가 빠져나갔잖아요.
합치니까 똔똔. 전체는 공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 공급은 지음만큼 빠져나니까 서로 합치니까 똔똔 돼버리거든요. 사회 전체 공급은 불변입니다. 계속해서 사적 시장 공급이 감소가 되면요. 앞에서 임대료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임대료가 더 내려갑니까? 다시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다시 임대료는 상승합니다. 여기까지 끝. 그러면 다시 공급이 나왔네. 공급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예, 장기 효과. 장기. 공급 앞에 거는 모두가 단기 효과이다. 단기.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더라. 끝났습니다. 그래서 단독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끄집어내거든요. 하나만 싹 바꿔서 묻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 그림 다시 봅니다. 공공이죠. 공공주택입니다. 자, 공공 임대주택을 지었더니 임대료가 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이동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옮긴 사람을 A라고 부를게요. 아주 발빠른 사람입니다. 옮긴 사람은 A입니다. A.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아있는 사람은 B라고 부를게요. 남아있는 사람은 B라고 부르죠. 옮긴 사람은 A고요. 남아있다 B입니다. 이럴 때 단기적으로 A하고 B입니다. 장기적으로 A하고 B가 돼요. 이 관계를 생각하지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지문이 나오니까. 그럼 잘 보세요. A가 옮겼잖아요. 왜 옮겼을까요? 임대료가 비싸서 싸서? 싸니까 옮겼지. 그러니까 A는 싸니까 옮긴 거예요. 예. 그럼 이제 B는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B는 O 하니까 얘도 임대료가 싸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B도 임대료가 싸네. 그러니까 단계는 둘 다 좋아. 둘 다 임대료가 싸니까. 그래서 둘 다 모두 혜택을 봅니다. 모두 혜택을 본다. 단계는요. 옮기는 A건 남아있는 B건 둘 다 임대료가 싸요. 혜택을 본다. 다시 장기로 넘어갑니다. 장기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A와 B를 봅니다. A는 옮겼잖아요. 싸다고 했죠. 공공주택은요. 장기로 가도 여전히 쌉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임대료가 여전히 싸다. 근데 남아있는 B는요. 장기로 넘어가니까 임대료가 상승해버렸네. 임대료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혜택이 없어. 누구만 혜택을 봐요? 옮기는 사람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옮기는 A만 혜택을 봐요. A만 혜택을 본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끝이 났으니까 이 내용들을 책 보고 정리해봐요.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302페이지에 동음 1번 단기 효과는요. 니은번 보게 되면 니은번 자, 공공임대주택은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 나왔죠? 사적 시장은 수요가 감소가 된다. 디귿번 이때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옮기는 공공과 남아있는 사적 주택의 세입자 모두 임대료가 싸니까 혜택을 모두 받는다. 모두 받아요. 2번 장기효과.
장기 효과는요. 기업법 밑줄입니다. 사적 시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 밑줄. 그러면 또 밑줄입니다. 임대료가 다시 상승 밑줄. 칠판 볼까요? 사적 시장은 공급이 감소해서 임대료는 다시 상승한다. 리얼번. 디귿번 볼까요? 디귿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시장 전체 공급은 불변 밑줄. 칠판 볼까요? 시장 전체 공급은 불변이다. 왜? 플러스 1000, 마이너스 1000, 돈 되니까 시장 전체는 불변이다. 불변. 다음에 리얼번 한 줄 밑줄 하세요. 공공시장으로 이동해온 사람만 보호되어서 저렴한 인도리 혜택 밑줄. 그러니까 A, B 중에서 A만 장기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했잖아요. A만 혜택을 보더라.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괄호 6번 분양가 규제 상한제는요.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304페이지 괄호 7번 선분양과 후분양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가 부동산 조세 정책인데 그런데 설명이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추가할 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다음에 항목이 뭡니까?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은 여러분들 책을 몇 페이지 보면 되겠지? 166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166페이지를 펴주시면 돼요. 자, 펴었잖아요. 네모 4번 주택의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가 나와요. 이 파트는 정책에서 공부를 해요. 정책에서. 그러면 자 1번 여가 과정의 의의는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밑줄입니다.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구의 이동관계 밑줄. 이동하니까 동네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관계를 말하는데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괄호 2번 하향 여가가 나와요. 괄호 3번 상향 여가. 그러면 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괄호 2번 하향 여가는 여러분들이 단어 제목만 보더라도 이 느낌이 동네가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나빠지면 하향 여가예요. 나빠지는 이동. 그래서 1번 상위층이 살던 기존주택이 밑줄입니다. 하위층의 사용 밑줄. 하위층으로 사용하니까 동네가 나빠졌다. 하향여가입니다. 그러면 3번 상향여가는 단어만 보더라도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이구나. 따라서 1번 하위층이 살던 기존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면서 밑줄입니다. 상위층 사용 밑줄. 상위층으로 사용되면 동네가 좋아지니까 상향여가입니다. 그럼 둘 중에서 일반적으로 하향여가가 일반적입니다. 하향여가. 그러면 하향여가게 되면 두 장 넘겨서 170페이지 볼래요. 170페이지. 보니까 좀 골치 아파 생각 안 들어요? 예.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프가 뭐 수도 없이 나와.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그래프가 심히 안 나온다고 했잖아. 가능한 그래프 없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프 없이.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로 설명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을 가리키는데 171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그래프 밑에 4번 결론 찾습니까? 그러면 결론 동그라미 1번 비용 불변 산업 불변 동그라미 기억번 니은번 묶어주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비용 증가 산업 비용 증가 동그라미
기억번, 니은번 묶어주고요. 그래서 결론은 얘가 결론인데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서 못 따라와요. 그래프는 제가 5월 달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때는 여러분 실력이 많이 올라갔을 거니까.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그래프 없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프가 되게 많잖아. 이 그래프를 대체하는 게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박스 있죠. 화살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래프 없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박스 밑에 여백이 있죠. 그 여백에다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면 훨씬 더 한결 수월합니다. 여백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만 그림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왼쪽은 고급주택 지역입니다. 잘 사는 동네. 오른쪽은요, 못 사는 동네 적급주택 지역입니다. 얘가 전부 다 미국 쪽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디까지가 고급주택이 되고 어디까지가 적급주택이 될까요? 하는 것은 학교론 지금입니다. 학교론에서는 우리가 보통 집을 짓게 되면, 주택을 짓게 되면 필히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허가. 그러니까 허가 받고 지은 주택은 새 집이잖아. 그래서 허가 받고 지은 주택은 고급 주택입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허가 X야. 허가 안 받는 주택도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무허가 주택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 허가 안 받고 지은 주택이라 집이 안 좋아. 이런 주택이 바로 적급주택입니다. 그러면 적급주택은 허가가 없어. 안 받은 거야. 이런 것들은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 적급주택은 허가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축이 금지가 돼요. 허가 안 나니까 그냥 무허가 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 되시겠죠? 다시 얘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거꾸로 얘가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지. 이런 이동이 뭐지? 여과 과정입니다. 여과 과정.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얘가 상향 여과일까요? 하향 여과일까요? 예. 어떤 분은 상향하시고 어떤 분은 하향하시고 벌써부터 이제 어긋납니다. 다시 제가 지난 과정도 예를 들었는데 얘는 자선 동네잖아요. 얘가 강남이다. 강남이다. 못 살죠. 극단적으로 서울역에 노숙자. 어떻게 되시겠죠? 서울역에 노숙자 100명이 떼거지로 이렇게 쳐들어간대요. 동네가 좋아졌다. 강남 물 베린다. 물 베렸잖아.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다. 뭐? 이러면 하향역입니다. 얘들이 가는 만큼 나빠진 거예요. 예. 무슨 여가? 하향여가. 이런 것들은 말로 출제에 희한하게 꼬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가 과정이 나왔다면 출제원들이 상향을 하향으로, 하향을 상향으로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무조건 이 지문은요, 혹시 바뀐 게 아니라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가 못 사는 달동네인데 재개발하기, 재개발하게 되면 돈 많은 사람이 딱지 피 주고 막 마구마구 들어오잖아. 동네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얘가 뭐지? 상향여가. 실제로는요, 이런 이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향여가가. 하향여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향여과정, 여과정을 설명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씩 풀어서 봐요.
그러면 자, 적급주택, 못 사는 동네. 이 지역에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늘어나요. 또 못 사니까 정부가 얘들한테 보조금 주겠지, 보조금. 보조금도 자꾸 준대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요것만큼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 따라서 이럴 때 적급 지역은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세대 증가했대요. 1000세대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1000세대야. 근데 문제는 뭐지? 얘들이 신축이 금지 허가가 안 나요. 신축이 금지가 돼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축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이동합니다. 얼마? 1000세대. 이동하는데 1000세대가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이 사람들은 못 사니까 새 집을 사서 갈까요? 새 들어갈까요? 예, 새 들어갑니다. 방 한 칸, 방 두 칸, 새 들어가는 거예요. 새 들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빚금치만큼 동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지. 얘가 뭡니까? 하향여가.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새 들어가니까 빚금치만큼 하향여가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동네가 나빠졌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그림 보니까 원래는 적급주택은 요만큼 있던 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새 들어가니까 더 늘어나 버렸네. 그러니까 적급주택은 이만큼 있던 게 이만큼 더 늘어나 버렸어요. 따라서 세 번째. 적급주택. 얘는 그만큼 적급주택의 수가 늘어났잖아. 전세대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천세대 늘어난 것만큼 고급주택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졌지. 네 번째. 고급주택은요. 천세대만큼 뭐? 적어졌다. 천세대가 들어오니까 이만큼 부수가 된 말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천세대가 부족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사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새 들어갈까요? 새 집을 사서 갈까요? 얘들은 새 집을 사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은 어떻게 하지? 건축비를 따지자. 새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비가 필요하겠지. 건축비. 새 집을 지어야 됩니다. 천세대를. 이때는 항상 건축비는 여러 가지겠지. 건축비가 일정하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자꾸 반복됩니다. 그래서 건축비 하락은 잘 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첫 번째, 건축비가 일정하다. 건축비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비용 불변 산업과 비용 증가 산업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럼 이때 고급 주택의 임대료와 고급 주택의 양은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 자, 다시 봅니다. 상식적으로 고급 주택이 1000세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부족한데 건축비가 똑같으면 일정하면 부족한 만큼 다시 더 지으면 되겠네요. 건축비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건축비가 일정하면요. 1000세대 부족한 만큼 그만큼 더 지으면 돼요. 따라서 1000세대가 부족하면 그대로 다시 1000세대를 다시 그대로 부족한 만큼 요것만큼 더 지어주면 돼요. 건축비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 부족했던 게 그만큼 똑같이 지으니까 임대료도 불변. 양도 부족했다 똑같이 지었네. 양도 불변입니다.
한마디로 원래대로. 원위치. 원래대로가 돼. 원래대로. 다음에 건축비가 비싸요. 그럼 건축비가 비싸면 당연히 건축비가 비싼 만큼 집값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겠지. 이런 상승입니다. 상승. 한 만큼 그대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비싸면 천세대가 모자라잖아요. 천세대가 부족한데 건축비가 너무 비싸면요. 이보다 더 많이 지을까요? 더 적게 지을까요? 예, 적게 짓지. 적게 지어요. 그래서 건축비가 비싸면 이보다 적게 짓는다 해서 500세대만 짓죠. 500세대만 짓죠. 그러면 원래보다 적게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양은 감소가 돼요. 이때 감소는요. 원래보다 감소입니다. 원래보다 적게 짓더라. 감소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이 끝난 겁니다. 설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왜 설명했나? 이거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여기까지 출제했으니까 이것도 언제? 옛날에 7회 때, 8회 때. 한참 오래전에요. 자, 설명 끝났으니까 일단 박스 볼게요. 박스. 자, 강의도 박스 보게 되면 지금 요 과정을 전부 다 박스 화살 흐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결론은요. 그 맨 밑에 보시면 항목 두 개가 묶여져 있죠. 건축비가 일정할 경우 일정 동그라미. 두 번째, 건축비가 상승할 경우 상승 동그라미. 그럼 짚어봅니다. 건축비가 일정하면요. 고급주택의 임대료도 그대로, 양도 그대로 불변 해서 첫 줄 모두 밑줄하세요. 항목 두 개 있죠. 첫 번째만 모두 밑줄입니다. 고급주택의 임대료와 고가주택 양은 모두 불변. 두 번째, 건축비가 상승할 경우 상승. 자, 상승하면요. 당연히 임대료는 그만큼 올라가고 양은 원래보다 적게 지어요. 양은 감소가 돼요. 따라서 항목 두 개 있죠. 첫 번째 줄만 밑줄합니다. 균형 임대료는 상승하고 고가주택 양은 원래보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문이 아주 적게 나왔습니다.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여기까지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기본서 171페이지 보시면 171페이지 4번 결론 동그라미 1번 비용 불변산업 불변 동그라미 비용 일정 산업입니다. 2번 비용 증가산업 증가 동그라미 건축비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이거 비용 불변 비용 증가산업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일정하면요. 모두가 임대료도 불변 양도 불변이지. 그래서 기업번 2번 묶었잖아요. 임대료도 일정하고 니은번 양도 불변 일정하다. 둘 다 불변. 2번요. 비용 증가산업이면 실판 볼까요? 건축비가 증가산업이면 임대료는 그만큼 올라가고 양은 원래보다 적게 짓더라 감소. 그래서 기업번 2번 있잖아요. 기업번 임대료는 원래보다 높은 수준 임대료 상승 맞잖아요. 니은번 고가주택 양은 원래보다 감소한다. 공급은 원래보다 감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체크된 것들은 너무 힘은 주지 마세요. 아주 가끔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알면 이제 여러분들은 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요 그래프 없이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그래프는 언제 그릴까? 그래프는 복잡하니까 제가 5월달 수업 때는 그때는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드릴 겁니다. 그때는 그래프를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택의 하향 요가 과정입니다. 다시 기본서 계속 봅니다. 기본서 책을 보시면 168페이지 168페이지 걸어 4번 주거분리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잘 나와요. 나왔다 무조건 득점하셔야 돼. 득점. 예. 점수 그저 받아 먹으시면 돼요.
주거분리가 뭡니까? 기업번. 주거분리라 밑줄 아세요?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 밑줄. 자, 7번 그림 봅니다. 주거분리는 얘는 잘 사잖아. 얘는 못 살잖아요. 필연적으로 잘 산다 못 산다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급과 저급이 서로 분리가 된대. 서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되시겠죠? 주거분리가 뭐다? 고급과 저급이 분리된대. 근데 10회 때 우리 시험 이렇게 봤습니다. 주거분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된다. 틀린 말입니다. 뭐가 분리돼? 고급과 저급이 분리되는 거예요. 고급과 저급이. 지어볼까요? 그러니까 주거분리는 얘들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고급과 저급이 분리되는 겁니다. 개념 따로 하셨죠? 다음에. 니은번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지역에서도 둘 다 일어납니다. 둘 다 나타난다. 그러면 과거 시험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만 나타나고 인접한 인근지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둘 다 나타납니다. 둘 다. 디귿번. 디귿번도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부배 외부효과 피해난 동기에서 비롯된다. 밑줄 하시고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디귿번의 포인트가 뭡니까? 외부효과. 외부효과. 자, 지금부터 요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림 보고 따라오세요. 얘는 고급주택이잖아요. 만약 고급주택에 하자가 생겼어. 또 저급주택에 하자가 생겼다. 이러면 뭡니까? 집을 고쳐야지. 그럼 집을 고치게 되면 항상 요걸 따져봐야 됩니다. 수선비하고요. 그리고 가치 증가분입니다. 수선비하고요. 가치 증가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고급, 저급 주택을 떠나서 더 쉬운 예가 자동차를 떠올리자. 자동차. 자동차는 얘가 뭐죠? 새차. 얘는요. 중고차 중에서 똥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지껏 사시면서 이것도 사봤고 다 사보셨잖아요. 그런데 새 차를 샀다. 기분 제가 말로 표현 못합니다. 다 느껴보셨잖아요. 새 차를 탁 타는 순간 한 달 동안은요. 핸들만 딱 잡아도 기분 째집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세상에 전부 다 그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차도 함부로 운전 안 해.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차 아끼거든요. 조심해서 운전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조심해서 운전했는데 하필이면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이 차선에서 일부러 사슬 가고 있는데 마침 이 가로수가 가지가 쭉 늘어났잖아. 이때 조심해서 운전했는데 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죠, 그죠? 그때부터 차가 기세가 간다 하면서 갑자기 차 세워놓고 기세가 갔는지 점을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기세가 나버려서.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그거 기세를 고쳐야지. 뭐가 들어가죠? 수선비. 그런데 이거 기세 고쳐버리면 가치증가분이 훨씬 더 크다 말입니다. 새 차는요. 기세 났다. 무조건 돈 들어가도 고칩니다. 왜? 그 효과가 더 크니까. 고치는 거예요. 그걸로 중고차 똥차입니다. 한 20만 원 이렇게 뛰어가지고 거의 뭐 폐차 직전입니다. 그런 차 타면요. 마음이 덤덤합니다. 그냥. 운전도 아무 따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골목길을 가다가 운전 대충 하다 보니까 하는 순간에 전봇대를 박아버렸네. 앞에 범퍼가 찌그러졌어요. 그때 마음 어떻습니까?
별로죠, 그죠? 에이, 동차인데 뭘. 그러면서 반발을 갈아야 안 갈아요? 절대 안 갑니다. 왜? 왜 안 갈죠? 수선비가 더 들어가니까 가시전가 보다. 그런 차를 반박 갈아버리면 차가 더 이상해집니다. 완전 똥차인데 반박만 막 깨끗해버리면 차가 이상해지거든요. 예. 이때는 어떻게 하죠? 에이, 똥차인데 뭐 어차피 새차 살 거니까 다음에 새차 사면 되겠지. 수선 안 돼 말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집은요, 하자가 생겼다. 수선비가 300만 원 들어가더라. 300만 원. 고칩니다. 고치면요, 새 집이 더 돋보이거든요. 이때 같이 생각하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고쳐버립니다. 고쳐보면 집이 점점 좋아지거든. 동네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점점 좋아지니까 뭐지?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의 외부 효과. 반면에 허름한 집은요, 판잣집. 집이 맛이 갔어요. 이런 집은 하자가 생겼다. 수선비가 300 들어갑니다. 고쳐도 표가 안 나. 이때 가치 생각하면 100만 원밖에 안 돼. 고치는 거 포기합니다. 계속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면 점점 동네가 나빠지고 냄새가 나거든요. 점점 나빠지니까 갈수록 나빠진다. 부의 외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점점 좋아지고 얘는 점점 나빠지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주거분리가 생기더라. 뭐 때문에? 외부 효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동그라미 디귿번의 내용입니다. 디귿번.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4번 보게 되면 고소득청 저소 간의 주거분리.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이 있죠. 맨 밑에 디귿번만 동그라미. 왜? 얘가 잘 나오거든. 디귿번. 자, 디귿번 보게 되면 일단 설명드리고 항목을 보겠습니다. 다시 이 그림 봅니다. 자, 그러면 경계지역. 자, 요 그림 봅니다. 얘는 강남입니다. 강남인데 그 옆에 대개 동네가 안 좋은 동네가 있대. 그러면 이제 경기에 이렇게 볼까요? 자, 강남 옆에 붙은 이 동네가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경계 근처에 있잖아. 이 사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뭔가 반사 이득이 생긴 그렇잖아. 왜냐면 이쪽은요, 땅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는 게 뭐지? 다른 말로 지가는 할정된다, 할인된다. 지가는 할정이 돼요. 땅값 올라간단 말입니다. 왜? 좋은 동네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고주택 인근의 경계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땅값 올라갑니다. 뭐? 할정됩니다. 거꾸로 적급주택 경계 인근에 있어요. 이 사람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더럽게 나빠요. 땅값 오른다, 떨어진다. 떨어지겠지. 그럼 지가는 할정된다, 할인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걸 바꿔서 물어. 그래서 바뀐 단어를 바꿔서 묻게 되면 틀린 말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몇 번?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보게 되면 자, 첫 줄 볼까요? 디귿번. 고소득청 지역에 가까운 저소득층의 주택 가격은 땅값 오른다고 했잖아. 오르니까 할정된다. 할정 동그라미. 근데 이거를 할인하면 틀린 말이야. 할정돼요. 계속해서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운 고급 주택은 기분 나쁘지. 그러면 지가는 떨어지죠. 할인된다. 할인 동그라미. 할인. 이것도 할정 바꿔서 틀린 말로 묻거든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시험 지문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은 가까이 있는 얘는요. 땅값 오른다. 할정되고. 여기 가까이 있는 얘들은요. 기분 나쁘다. 지가는 떨어진다. 할인된다.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4번 불량주택의 문제. 불량주택. 얘도 지문 잘 나와. 잘 나와요. 칠판 보고 이해합니다. 다시 그림 봅니다. 고급주택은요. 얘들은 하자가 생기면 무조건 고칩니다. 고치니까 동네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 그걸 지웁니다, 이제. 얘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얘가 문제가 돼요. 얘들은요, 하자가 생기면 안 고친다고 했잖아요. 점점 동네가 나빠지거든. 소위 나중에는 뭐가 되더라? 달동네. 달동네 아시잖아요. 달동네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정부가 어떻게 하죠? 싹 철거해버리고 재개발. 그래서 이런 동네는 점점 나빠지니까 얘 뭐지? 재개발. 저로 우리나라는 철거합니다. 철거. 이때 철거하는 재개발이 이런저런 맞는지를 따져보자가 바로 지금 가로 몇 번? 4번. 불량주택의 문제가 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거잖아. 현재. 무슨 주택? 불량주택. 불량주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왜 달동네가 생겼을까요? 논리적으로. 불량주택이. 간단하죠. 답은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유가 뭐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소득입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부득불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달동네에서. 그럼 결국 이 동네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균형을 이루고 있다. 돈 없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모여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네가 정이 넘쳐요. 이웃끼리 모여서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음식도 나눠 먹고 정말 다정다감합니다. 사는 맛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돈만 없을 뿐이지 이 사람들끼리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럼 똑같은 말로 이 자체가 저소득층끼리는 효율적 자원 배분입니다. 얘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돈만 없을 뿐이지 이 사람들끼리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면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는 바로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없다.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시장 실패가 아니라면 이럴 때는 정부가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 항상 정부가 개입하는 건요. 시장 실패가 생겼을 때 개입해서 고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 실패가 아닌데 정부가 개입해서 싹 밀어버려, 철거해버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소득층 이런 문제들은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정부가 철거해서 싹 밀어버리던 철거 지급은 이론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다. 만약 정부가 싹 밀어버립니다.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이 사람들 쫓겨나거든요. 하면 또 제2의 달동네가 생겨버려. 그럼 또 밀어야 돼요. 그럼 또 쫓겨나야 되는 거고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철거 재개발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좋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주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철거 재개발을 하지 않고 이 동네를 고쳐주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동네 있잖아. 할렘가. 그걸 철거 안 했습니다. 철거 안 하고 뭐지? 수리하고 복구한다. 수복 재개발입니다. 아니 뭔가 도로 만들어주고 뭔가
첨가를 시켜주자 계량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동네는 막 싹 철거하는 거 보면 왜? 시장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보다는 외국에서는 뭐지? 수복 재개발이나 계량 자리 더 바람직하고 또 소득이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 주고 자꾸 서민들한테 뭔가 소득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바로 4번 보게 되면 불량주택의 문제는 4번 볼까요? 4번. 4번과 5번 묶어주고요. 4번이 중요하죠. 4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불량주택은 저소득의 산물이지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 실패가 아니라면 정부의 강제 개입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은 5번이죠. 5번. 5번 보게 되면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자, 이상으로 주택의 하향 여거 과정은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해요. 문제 봅니다. 5번까지 풀었죠. 풀었으니까 6번은요 21에 30회 나왔네요. 주택의 과로는 상위층이 살던 기존 주택이 밑줄입니다. 하위 계층으로 사용으로 전환 밑줄. 지금 동네가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나빠졌죠. 그럼 무슨 여가? 화양여가. 7번. 고소득, 7번 질문은 많이 나왔죠. 30회, 31회, 30회. 최근에 꽤, 아니네. 19회 나왔네. 죄송합니다. 7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밑줄입니다.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밑줄. 이런 동네가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졌지. 상향 들렸죠? 하향. 예. 따라서 하향 여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지로 바뀔 것이다. 예. 단을 바꿔서 물었잖아요. X. 여기까지 연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이제 306페이지입니다. 조세 정책. 자, 조세 정책은 바로 1번 조세 개념 X 보지 마시고요. 바로 2번 조세 기능은요. 목차 한 4개 나오죠. 부동산에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제목 정도만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1번 제목만 미처 하시면 돼요. 자, 자원 배분 기능이 가능하고 2번 소득 재분배 기능, 3번 집가 안정을 도모하고 4번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더라. 그리고 3번도 X 하시고 보지 마시고요. 자, 4번 집중합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 지금부터 이제 조세의 전가 또는 귀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뒷페이지입니다. 자, 뒷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조세 정책에서 자, 조세 효과 하면서 그래프도 나와 있고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한 평생을 살다 보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다고 하다. 2가지. 피할 수 없는 게 2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죽음이죠.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2번째가 세금. 세금도 절대 못 피합니다. 피하면 감방 갑니다. 아시겠죠? 감방요. 예. 죽음과 세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 개 더 있는 것 같아. 절대 피할 수 없는 거.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험이죠.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살면서 시험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제 세금을 공부할 세금. 그런데 공자 아시죠? 공자.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세금은 과로보다 무섭다.
세금은 과로보다 무섭대요. 이 과로가 뭘까요? 바로 호랑이요, 호랑이.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대요. 이때 이 세금은요, 그냥 세금이 아니고 공자가 강조하는 세금은, 이때 세금은 지나친 세금입니다. 세금이 지나치면요, 이 서민들 이 피를 짜는 거잖아. 예. 지나친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대요. 그래서 우리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장문세. 장문세. 처음 들어보셨죠? 장문세가 영국입니다. 영국. 17세기에서 그 당시에 영국의 윌리엄 3세가 세금 많이 거두려고, 창문이 많잖아. 창문 개수 보고 세금 매기는 거야. 예. 집이 크고 창문이 많으니까 세금 막 때려버립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나친 세금, 뭔가 세금이 잘못된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창문세를 매기니까 창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요. 막으면 세금 안 내잖아.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가면요, 옛날 집에 막힌 창문이 되게 많거든. 세금 안 내려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수염세라고 들어봤어요? 아니, 수염난 사람한테 세금 매긴대.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동네가 지금 숭악한 전쟁 터지고 있죠. 러시아. 예. 과거에 러시아, 그 당시에 효도로 대제가 있었는데요. 그 효도로 대제가 대신들, 신하들 많잖아요. 전부 다 수염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수염을 깎아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한 명도 안 깎아. 이유가 뭐냐? 이 수염은 하느님이 주신 수염이다. 어떻게 그걸 거스르고 깎겠느냐? 예. 전부가 반발합니다. 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효도들이 열받아가지고 수염 기른 사람인데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겨버리니까 다음날 세금을 다 깎아버리대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세금하게 되면 우스개 세금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예. 세금. 예.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 조세 정책에서 조세의 효과가 나오고 조세의 귀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프 하나 그려져 있죠. 강의 노트에. 요 그래프만 요 그래프는 제가 분명히 1월달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그려드렸는데 오늘까지만 그래프 그려요. 오늘까지만. 5월달부터는요 그래프 안 그립니다. 바로 이제 그냥 암기대로 문제 풀 거예요. 그래프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조세에 귀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맥주가 있는데 정부가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세금을 추가로 부담을 시킨대요. 세금을 100원 때리겠대. 그럼 이때 100원의 세금은 맥주를 만드는 생산자, 회사하고요. 맥주를 사 마시는 소비자하고 세금을 각각 나누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맥주 회사가 70원 세금을 내게 되면 소비자는 나머지 30원 내면 100원 맞잖아요. 얘가 60원 내게 되면 얘는 40원 내면 되겠네. 또 만약 얘가 세금을 100원 내게 되면 얘는 하나도 안 내겠지. 예. 얘가 바로 조세의 귀착입니다. 세금을 각각 어떻게 나눠서 내느냐.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이 조세의 귀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자, 탄력성에 따라서 세금의 이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조세의 효과가 나와요. 세금의 효과. 자,
이렇게 세금 매겼잖아요. 세금을 100원 세금을 매기니까 맥주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상승합니다. 가격 상승. 여기 나와 있죠. 다음에 세금을 부과시키니까 바로 공급자와 수요자잖아요. 그럼 이제 세금 매기는 만큼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세금 매기니까 수요 증가 감소? 감소.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만큼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거예요. 이걸 합치게 되면 균형량은 감소가 돼요. 따라서 세금 효과는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가 돼요. 근데 가장 먼저 세금을 매길 때, 자, 이 공급자에게 세금을 먼저 매긴다고 본다면, 먼저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돼요. 공급부터. 그래서 조세가 하게 되면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된다. 그래프로. 간단한 그래프죠. 자,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되니까 공급 감소는 이렇게 좌측이동. 텍스.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이렇게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돼요. 그렇게. 공급 감소. 그래서 조세 효과가 하게 되면 일단 공급이 감소된다.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이것도 올리시면 되고요. 자, 지금 요 그래프는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지금 그래프가 복잡하잖아요. 이걸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시면 돼요. 전제로. 그럼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조세 귀책이 나와요. 아직까지 강의 노트 그래프는 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만 그려버리면 합친 것이 바로 강의 노트 그림이 돼요. 자, 조세 귀책이 뭐냐?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수요, 공급입니다. 균형가격, 균형량입니다. 얘가 바로 시장 원리가 돼. 그럼 예를 들면, 자, 문구점에 가서 수량 한 자루를 샀어요. 얼마 주고 1,000원 잡을게요. 자, 샤프 한 자루를 1,000원 주고 샀다. 이 전체 네모가 바로 샤프 한 자루 1,000원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샀는데 여러분이 샤프를 쓰고 있다면 분명히 1,000원 주고 샀는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샤프의 효용 가치는 꼭 1,000원치만 느낍니까? 그 이상을 느낍니까? 누구든지 그 이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1,000원을 주었지만은 전체 효용 가치는요, 이보다 더 큰 빗금 진품만큼 더 큰 효용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소비자 잉여라고 불러요. 소비자 잉여가 돼. 그래서 항상 이 소비 목적입니다. 항상 물건을 사는 것은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 이상으로 더 큰 만족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잉여가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소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공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자는 1,000원 받고 있잖아요. 1,000원. 1,000원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요것만 받아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공급자도 요 빗금치만큼 남아요. 남으니까 물건 만들잖아요. 이것을 생산자 잉여라고 불러요. 생산자 잉여다. 그래서 생산자도 이만큼 남으니까 물건 만들고 소비자는 1,000원 지불하고 더 큰 걸 느끼니까 이것 때문에 물건을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은 좀 적게 보는 편이지만요. 올해 상반기 때 가장 히트 친 영화 아시죠?
그 스파이더맨 제목 아시죠? 제목이 노웨이 홈이던가. 예. 근데 그 영화 제가 2월달에 봤는데 영화 볼 적에 관람비가 얼마인가 하면요. 아마 제가 13,000원 기억납니다. 저는 기분 좋게 봤어요. 얼마 주고? 13,000원 주고요. 영화 관람비가요. 근데 저 이 영화 보면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인력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자 스파이더맨 그 노웨이 홈 그 영화 만드는데 영화 제작비가 얼마 들어갔나? 제작비가 무려 2,100억 들어갔어요. 세상에 2,100억짜리 영화를 꼴랑 13,000원 영화를 본다. 인내가 엄청나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영화 볼 때마다 저는 막 엔도르핀이 팍팍 솟아요. 예. 너무 싸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가치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인연분이 엄청 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결론은요. 자, 시장 원리 P0 빨간 선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위에 부분은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세금도 똑같이 자 소비자가 세금 낸다, 즉 수요자가 세금 낸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 가격 위에 부분은 그대로 수요자가 세금 내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은 생산자 잉여가 되고요. 아래쪽은 누가 세금을 내는 것이다. 생산자가, 즉 공급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따라서 조세 기차하게 되면 항상 시장 가격 빨간 선 기준으로 위에 부분은 무조건 수요자가 세금 내는 거고 아래쪽은 공급자가 세금 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놓고 이제부터 교재, 강의 노트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는 제목이 뭐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고 이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